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예, 뉴JP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 주장만은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코너로 다시 눈을 맞추려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표현을 차기 정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는 김종필TV가 좀 재미와 의미를 병행하려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중에 신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 한 대목, 또 하나는 우리 독자들, 생업과 삶의 현장을 사는 독자들을 모시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대선 후보. 웬 갑자기 대선 후보냐? 결국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즉 선거를 통하여 국민 여론이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알 수 있는 또 정치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 또 뭐가 있냐면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혁명도 있고 우리도 헌법 전문에 있는 4.19 혁명도 있고 이런 혁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쿠데타가 있습니다. 쿠데타는 대부분 군이라고 하는 물리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5.16, 12.12 이런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선거가 없고 그럴 때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방법, 그 창을 통해서 민심의 흐름을, 추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자료를 씁니다. 전제로 말씀드리면 많은 여론조사 가운데 저희 채널은 두 가지의 여론조사를 여러분들과 아이템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갤럽의 자료를 기본으로 쓰겠습니다. 주객관적으로 또 역사 통시적으로 검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또 저희 언론기관이 볼 때 상대적으로 이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외의 여론조사는 간혹 인용하더라도 참고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적이라는 거죠, 등급이. 그 다음에 내일 신문 여론조사는 당연히 저희가 스스로의 자신감과 책임성을 갖고 공개하는 자료니까 두 가지를 기본 사양으로 하도록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중앙일보에도 기획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전부 다 불신할 만하다 할 수는 없지만 불신을 자초할 만한 한계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여론조사의 실체, 민낯, 실상과 화상 따로 한번 다룰 테니까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왜 대선 후보 얘기를 하냐면 선거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내년 2020년 4월 15일 날 21대 총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의 시기에는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루는데 현재 그 전까지를 놓고 보면 이 조사들이 2022년이죠. 그러니까 대선은 19대 대선 2022년 3월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 선거 주기가 12월이었습니다. 근데 탄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5월 9일 날 치러졌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항쟁에 힘입어 이제 대통령 됐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5월 지난 10일 날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고 대통령도 여야 당대표 또 사무실장, 청와대 사무실장들도 언론하고 소통하는 그렇게 딱 되는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2022년 3월에 있어요. 그러면 선거가 있으면 그 정치의 중심이 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권력으로부터 미래 권력으로 가는 건 운명이죠, 이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실제 상황도 보고 미래도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호도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따 이거 한번 클로즈업 좀 해주시고요. 선호도 순위를 보면 이낙연 현 총리가 29%, 황교안 전 총리 현 자유한국당 대표 12%, 이재명 안철수 6%, 조국과 오세훈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위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거는 이제 갤럽이 갖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료화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19년 10월 1일부터 2일 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 했던 자료고요. 저 11월 5일부터 7일 이렇게 11월 첫째 주 조사입니다. 됐고요. 요 자료대로 보면 특징은 이낙연 총리가 국민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 아까 얘기 드린 게 10월 1일, 2일 이번 거는 11월 5일에서 7일 한 거예요. 11월 첫째 주죠. 비교해 보면 추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이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결과가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다 이게 아니고 그건 비과학이지 않습니까? 실상과 뭐 동떨어진 얘기고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기관이나 또 전략을 짜는 단위, 그게 뭐 정당이든 기업이든 흐름을 봅니다. 정치 소비자나 경제 상품 소비자나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어떤 요구, 어떤 지향을 갖고 있나, 어느 계기에 어떻게 반응하나 이것을 통해서 흐름을 맥락을 보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낙연 씨는 7%가 올랐어요. 그에 비해서 황교안 씨는 5% 정도가 팍 떨어집니다. 이렇게 된 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자당의 지지층 선호도에서도 지난달에 10월 1일, 2일 그때 조사는 57%였어요. 근데 11월 5일에서부터 7일까지 첫째 주 조사에서는 43%로 또 떨어져. 전반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거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과 불만도 있고요. 또 그 당이 자유한국당의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패스트트랙 뭐 또 조국 이거에 대해서 상장 주고 공천에 가산점 준다고 뭐 하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뚝뚝 떨어진 거예요. 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이 갤럽 조사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에는 뭐 올해 한 2번인가 3번째인데요. 이게 9월부터 월 1회 빈도로 9월, 10월, 지금 11월 한 거고요. 12월 이렇게 계속 하니까 좀 레귤러하게 좀 구체적으로 흐름을 좀 판단할 수가 있어서 이 자료를 한번 원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 후보, 유력 정치인 또 한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걸 짚을 텐데요. 한 주간 동안 화제가 된 인물, 뭐 말하자면 이슈나 뭐 이렇게 된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품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품평하시죠? 우리가 뭐 주권자니까 우리 상품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담하나 뒷담화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한번 오늘은 스크린만 하겠습니다. 이낙연 현 총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석에 가면 어디 이제 강의 갈 때도 가끔 질문이 나오는데 이낙연 현 총리가 롱런에서 현 여권 즉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냐 또 만약에 여권 세력의 후보가 돼서 도전하면 당선될 거냐 이걸 많이 묻습니다. 그건 제가 확정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제가 맥을 짚는 코멘트하는 흐름을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대다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여권 세력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도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 상대적 안정감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빨갱이 정권이다. 저도 뭐 전화라고 가까운 분들 제보도 봤는데
뭐 아들 문준영, 딸 문지혜가 북한에 가서 뭐 금괴를 갖고 와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뭘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기상천외한 제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공중파에 다루기 어렵고 신문에서 다루기 어려운 얘기인데 앞으로 여기서 좀 다뤄볼 겁니다. 이런 그 의혹 또 그쪽에서는 이미 빨갱이라고 그냥 아예 치부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 휘하의 총리이기 때문에 당정청 간의 두 번째는 조율도 잘하고 또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또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당내에서 또 정부 내에서 하기 어려운 쓴소리 또 뭐 지난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국회 예결위 국회가 이제 본령인 장에서 피감기관에 이제 그 구성원 한 명이 하는 건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정쟁 수석도 아니고 정무수석이라 이게 막 서로 밀당도 하고 대화 타협 뭐 꼬셔야 되는데 들이받으니 이제 서로 이제 확 튄 거죠. 그 잘못했다. 감정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지적 같은 것들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를 결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성향, 이념 성향 또 정책의 균형에 대한 안배 이런 상대적 안정감 1번 2번은 당정청 당 민주당 청와대 정부 이 고위 이제 있습니다. 뭐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또 뭐 경제부총리 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장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조율사 키맨의 역할을 이낙연 총리가 한다고 합니다. 제가 2010년부터 내심 정치팀장을 맡고 있는데 10년 동안 제가 총리실 출입 기자로 일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내심은 그렇게 현장을 중시하는데 그래서 쭉 많은 총리들을 가까이서 겪어봤습니다. 사석에서 이분은 막걸리 좋아해서 막걸리도 먹고 어디입니까? 세종시에 있는 총리 공간 그 안방에 침실도 보여주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쭉 봐왔는데 이 이낙연 총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주위의 얘기가 당정청 회의가 전에는 그냥 허수아비고 통과 의뢰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실질화될 정도로 그렇고요. 오늘은 한 가지 팁으로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 총리 고향이 전남 영광군 법성포 진내리입니다. 뒷담화 한 말씀 드리면 여기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발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분은 1952년생인데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부모님 선영위로 철탑 전선이 있는데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묘지터가 안 좋다. 직원들이 이제 유력 주자가 있으면 직관과 역수라는 분들이 붙어요. 그래서 뭐 기운을 고양시켜준다. 무엇을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럴싸한 때로는 어줍지 않은 조언들 하는데 여기는 뭐 실제 사실인가 봐요. 이제 이 다니는데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도 본인의 이제 그 원대한 포부도 있고 하니까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김치국부터 마시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부모님 선양으로 옮기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그 대표 이분은 현재 야권에서 이제 1위죠.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세월호 사건 때 법무장관도 했고 지금 임관영이라고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실무 책임자 팀장을 임관혁이라고 하는 안산지청장 저한테는 고등학교 2년 후배인데요. 전에 금융감독원장 김기식 전 의원하고 둘이 대학 동기입니다. 이 임관혁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고 안산에 안양에 가서 어디죠? 인천에 가서 위장 취업자도 한 아주 그런 인물이에요. 원칙적이기 때문에 수사를 어떻게 실력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도 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결국은 보수 소통합이냐 대통합이냐 이게 이제 그의 운명을 가를 테고
첫 번째 민의의 심판을 언제 받냐면 이번 총선에서 받습니다. 총선용에서 끝날 거냐, 대선도자로 명실공히 도약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석에서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보냐? 저는 뭐 황교안 전 총리, 제가 총리실 기자간담회를 하면 제가 연배가 많은 편이라 마이크가 저한테 오는 꼭 질문을 대표 질문하는 두세 명 중에 한 번씩 했는데 제가 한 3차례인가 마이크 잡았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솔직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도 솔직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누구 말대로 기름채기처럼 빠져나가고 아주 뭐 고수입니다. 저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저한테 이분들이 총리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김종 PD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강점이 있는 방면에 저희 장모님도 40년 동안 그 조선일보도 보시고 파독 간호사도 하신 분인데 아주 황교안 지지하시죠. 근데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한 3가지를 듭니다. 우리가 첫째는 경기고를 나오셨어요. 경기고 분들 화내시지 말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우리 내일신문의 장명호 사장님도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신데 3,000개, 전국에 한 3,0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경기고는. 이게 참 쉽지 않고요. 일종의 확 결석할 수가 있잖아. 또 엘리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반감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검사 출신이셔요. 검사 우리 체제 수호를 위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훌륭한 검사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검사는 우리를 벌하는 사람이 많아. 이 정죄하는 거죠. 뭐 기소하고 수사 뭐 이런 거 하잖아. 좀 이게 거시기한 게 있습니다. 이 검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뭐 국민검사의 풍이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어필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세 번째는 또 검사인데 공안통이야. 공안통. 우리나라 남북 아직도 분단돼 있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시대가 이제 평화체제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옛날에 공안검사라는 게 사실은 선의의 법을 집행을 하는 분들도 법 취지에 맞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아닌 것도 많잖아요. 7조 같은 경우에 고무찬양죄 같은 경우는 뭐 95%가 이제 그 국가보안법이 그걸로 가는데 시대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뭐 국제기구에서도 많습니다. 자, 이제 공안통은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의 오다를 통치권자, 최고 권력자의 오다를 그대로 관철시키는데 가장 선봉에 섰던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이게 그분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근 다시 부활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 민주당 경선에서 정말 진검승부 서로 목검이 아니야 서로 같은 악원인데도 깊숙이 찌르는 그 경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전해철 의원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방송과 신문에 많이 사진 나왔는데 뭐 원팀이라고 그래서 거기 김진표 의원도 나오고 김진표 의원은 또 지금 이낙연 총리 징발, 아까 이낙연 총리가 빠졌네요. 징발 곧 당으로 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올 확률이 큽니다. 노영민 시장은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왜 빨라지냐? 청문회가 뒤로 갈수록 4월 15일 총선인데 뒤로 갈수록 뭐 조국 사태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현 여건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법과 제도적으로도 보완도 해야 됩니다. 정책, 실제 리더십, 정책 운영 능력 뭐 이런 거, 조직 운영 능력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거의 신상 털기 위주로 간 것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 볼 때는 그거 중시하니까 국민 여론이 헌법이 국민 감정법이라는 얘기가 돌 만큼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능한 앞당겨질 확률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 후임으로 여러분이 거론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유력 주자가 또 김진표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보수
부총리도 두 개나 있어요. 교육과 경제부총리에서 내각을 운영할 능력, 장악력, 또 경제 전문가, 지금 경제 어렵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뭐 이런 점 때문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쇼잉하는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렇고 대법원에 이제 제기했는데 부활할까요?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뭐 파이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매니아들 적극 지지층이 많아요. 국민들에게 뭔가를 서비스, 뭔가 서브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재정을 통하여 또 훌륭한 정책을 통하여 그래서 삶의 안정,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건데 고등학교 뭐 교복인가요? 뭐 이런 거 경기도지사 할 때 보면 저 성남시장 할 때 보면 아싸하게 이제 쏴줍니다. 국민들은 받으면 또 좋아하죠. 또 기본소득 같은 조금은 진취적이면서 비판을 받자면 포퓰리즘, 국민 감정에만 호소하는 본의의 이런 것들이 비판도 받지만 반응을 하기에 좋은 이런 아주 정치의 천부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한번 또 지켜보고요.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안철수 바라기가 안철수계 의원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그래야 세상이 크게 바뀌고 혁신이 된다 이런 분들은 안철수 대표가 오다가 어떤 가이드가 있길 바라는데 뭐 이제 이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 채널을 체크해 보니까 본인이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김모 실장 또 이모 의원이 가서 막 이렇게 요청을 해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가 발전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과연 어떤 게 진정한 안철수의 의지냐 한번 봐야 되고요. 이분은 명명백백하게 지금 저 태도를 취하는 거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어느 진영, 어느 당이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생겼고 교과서에도 나온 분입니다. 당대 교과서 나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군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드문 걸로 아는데 그 정도의 사회적 명예와 또 부도 성취한 양반이에요. 처음 질문할 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냐고. 아니 이미 총리 제의까지 다 받았는데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지. 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고 그분의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 그 도전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기업인이고 CEO로 올해 그 안철수 그 안랩도 경영했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이거 부분은 국회는 한번 했지만 많이 돼 있기보다는 기업 마인드가 강해서 조직의 효율 중심이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거를 이렇게 미는 이런 분이라 빨리 안 들어올 확률이 더 있다는 게 더 가능성이 크고요. 조국 뭐 전 법무부 장관 5%의 국민 지지를 받았는데 여론조사상 조국 대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좀 지나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관심이에요. 또 하나 이제 그 사법적 판단인데 검찰이 하는 게 뭡니까? 기소독점권, 그러니까 기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어떤 형태로 기소를 할 거라고 봅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저희는 불구속 쪽의 확률을 더 높게 둬요. 왜냐? 정경심 그 교수 아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국민감정이나 법을 운영한 통례를 보면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가두진 않습니다. 수용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기소가 될 확률이 많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 보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그만둘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 그만큼만 가는 거고 법학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지금 복직원 했죠. 조국 교수는 무죄 추정죄 원칙으로 3심까지 갑니다. 그럼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대목 하나 지켜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을 사표낸 이후에 곧바로 서울대에 복직을 냅니다. 이걸로 보면 내년 총선에 부산 등 출마할 가능성을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없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광진을인가요? 험지 출마를 많이 요구합니다. 탐선이나 중진, 그다음에 특히 기존의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TK와 강남 4구. 그런데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험지로 알려진 서울 강진을을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의미 있게 임팩 있게 점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유튜브 채널 그분은 3,300, 전 1,300일 때 3만 경쟁을 하자고 했는데 김어준의 다스바이다에 출연해서 20배로 뛰어요. 그 동영상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6만 넘더니 또 언론에 대해서 조져 막 공격하니까 또 10만 넘었어요. 얼마 전에 그 희망제작소 아시죠? 희망제작소 김재동 소장이 이제 중학고등학교 절친이고 제가 거기 개관연구위원이고 후원자라 그 갔더니 마침 박원순 시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덕담했더니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거기 한번 출연했더니 덕도 봤다 솔직하게. 그리고 또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하면 반응을 한다 뭐 이런 후일담을 저에게 조언을 먼저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순 시장 지켜봐야죠. 영남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제가 2개가 있습니다. 당대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핵심 과제고 두 번째는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권 재창출. 자기와 같은 당이겠죠. 자기의 정책, 정치 철학, 가치와 지향을 계승할 그런 후계자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런데 주로 아마 영남 쪽 후보가 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가 있는 건데요. 그것도 나중에 함수 관계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변혁이라고 하죠. 지금 저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유승민계 안철수계가 있는데 저쪽하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거를 그 빅텐트냐, 뭐 스몰 텐트냐, 뭐 밖에다 당을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할 거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좋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가 말하자면 대기업이고 여기는 소기업인데 대기업에서 그게 먹히겠습니까? 흡수통합을 원하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은데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로는 최근 여론조사로 보면 김규환인가요? 우리 저 대우중공업 출신 그 장인으로 MBC 성공시대가도 나왔던 분하고 경쟁에서 막 2배, 3배 이상씩 격차로 지역구에서 지는 걸로 나와요. 유승민 씨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인터뷰를요 1시간여 했고 내일자에 김종필 TV에 인터뷰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되게 정의당이 껄끄러워하는 민감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공세적으로 질문했고 심상정 대표도 되게 적극적으로 대답했으니까 한번 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 신문 내일 석간에 사면에 우리 심상정 대표 인터뷰가 같이 게재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홍카콜라를 제가 꼭 이기고 싶은데 어쨌든 유시민의 알릴레오도 그렇고요.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현재 영남권 나와바리에서 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대략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유력 정치인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유시민 알릴레오, 노무현 재단 이사장,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뭐 이런 분들 또 세간에 관심이 많은 삼철 아십니까? 민주당 권역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긴밀한 채널로 알려진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해철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은 뭐 아마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는 그분 위주로 가고 있던 건데요. 바뀌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 이런 삼철 이런 부분들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김종필 TV에 커뮤니티 올려주시거나 뭐 여러 채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취재도 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아주 만족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듬뿍 여러분들이 KO 될 정도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선 후보, 유력 정치인 또 정치의 맥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관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죠? 시간 뭐 이렇게 촬영